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 홍산문화 특집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 올려드립니다. 1부, 2부 이제 우리 박문원 원장님 말 그대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세계에 홍산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현장 답사 경험을 가진 학자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아마 뭐 어떤 분도 없다 봅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뛴 그 현장 경험 가지고 여러분들께 홍산문화의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여러분들 아마 옥기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봤지만 또 홍산 토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인지 지금 그런 게 연구도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제 또 우리 이제 토기 이것을 참 구하기 위해서 진짜 다 현장을 모든 걸 다 뒤졌는데 보면요. 그래서 홍산 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지금 고조선에 관련된 이제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 학자가 이것을, 이런 삼조끼 있죠 보면요. 삼조끼가, 이건 산동성에서 나오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게 아니다. 고조선 게 아니라고 이제 주장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음에 이제 다른 유튜브 내용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오늘 여러분들 박문원 원장님 말씀 한번 통해 들어보시죠. 이게 전부 다 홍산옥기입니다. 그래서 토기인데 한번 직접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진품이죠, 홍산. 예. 좀 지금 삼조끼가 나오는데 보면요. 이제 이런 유형을 한 번씩 인터넷에서 본 거고 보면요. 이런 이제 사람의 토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지금 거의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건데 한번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보면 이게 그 홍산 토기는 이건 중국 정부에서도 아직 모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활 유적에서 나오는 그 토기가 있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보존할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홍산문화 그 유적의 특징이, 그러니까 부장품은 옥기만 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기는 부장품은 아니거든요. 인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석총 안에는 최고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최고 지도자들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사용했던 것들을 같이 묻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부장제도였죠. 그런데 부장과는 상관없이 토기들을 그 석실을 만들고 바닥에도 돌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담을 쌓듯이 이렇게 돌을 쌓은 다음에 토기를 넣고 안에 석판을 잘 덮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침탈을 완전히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존력을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은 뭐냐면 생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기는 생활 유적지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홍산문화 현장들을 다녀보면 토기들이 파편들이죠. 막 다 깨져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지 표면 위로 올라온 것들은 성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그 생활 유적이 나오는 토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살아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홍산 토기가 많지 않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생활 유적은 다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얘기고, 지금 이런 유형들은 장기적 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석실에다가 잘 보관했기 때문에 굉장히 퍼펙트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근데 나이는 다 먹었어요. 조금만 치고 잘못하면 깨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이 경우는 제가 생활용기는 하나만 내놨습니다. 이거 실생활에서 이건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실생활에서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 타임캡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후대에게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보존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유사한 형태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장기적 보존을 목적으로 한 토기들은, 그런 석실에서 나오는 토기들은 보면 당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생각할 때는 거의 짐승같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죠. 구석기 신석기는 사람도 아니다. 대충 옷도 안 입었죠. 가죽 걸치고 사슴이나 잡아먹고 살았다고 다 알고 있죠, 보면 지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관을 말씀하셨죠. 홍산 옥기를 보면 의관을 쓰고 있죠. 토기에서도 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에서도 그러니까 홍산문화 때 의관을 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었어요. 옷도 있고. 네. 그게 옥기에서도 나오고 토기에서도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옥기에서는 제사장, 여성입니다. 여성 제사장이 옷깃도 있고, 그 당시에 바느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최고 권력자에 해당이 됐을 거예요. 일반 서민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인의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의관이 이것도 의관이죠. 앞에서 보니까 이게 머리 위에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관의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의관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안 닿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걸 여기다 올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인물상들이 나옵니다. 인물.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은 생활 용기가 아니었었어요. 그거 자세히 보세요. 제가 오늘 두 점을 올려놓은 건 뭐냐면 지금 아이가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토기를 보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입을 벌리고 있네, 전부 다.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선사시대 때부터 풍류를 알았고 굉장히 예술에 대한 감각이 저는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옥기의 간결성. 저는 옥기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제가 작가들, 그러니까 회화나 디자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해요. 이거 진짜 이게 신석기 시대 거 맞냐고 그래요. 맞다 그러면 납득을 못해요. 어쩌면 이렇게 간결하게 잘 만들었느냐. 일반인들은 혈나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중국도 문화하면 중국은 또 화려하지 않습니까? 막 이것저것 막 붙고 막 뭐 이렇게 막 조형이 막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큼 간결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두 토기를 보면 노래를 부르는 이거 말고도 악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타악기 같은 것이 있어요. 홍산 토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전자악기나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타악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캐스터네츠나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덕보박물관 예를 든다면 거기는 석경까지 그려놨더라고요. 석경. 뭐 석경 정도가 나왔다면 옛날 석경의 뭐 용처라는 것이 결국은 종묘 재례인데 뭔가 재례를 올릴 때 음악을 썼다는 건데 그 정도 음악이 존재했다면 뭐 이거는 결국은 홍산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트로트에 우리나라 국민들 빠져 있는 것처럼 다 음악 다 했다는 뜻인데.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악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즉흥적이었던지 서로의 어떤 그 문화로 형성이 돼 있든지 하여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거 피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토기를 직접 보고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게 단 한 점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술에 대한 표출 노래를 뭐 가성으로 불렀든지 지성으로 불렀든지 노래를 했고 음주와 가무의 문화 하면 우리나라 문화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그 관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서 그러니까 피리처럼 거기서 음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이 놀랐고 그래서 우리는 유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당대의 사회적 현상을 유물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지금 토기는 그럼 언제 홍산문에 이제 홍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홍산 약 5,000년, 6,000년 전 홍산이 있고 더 넓게 보면 10,000년 정도 앞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그러니까 그런 문화 초기 중기 말기로 담는다면 저는 약 한 1,500년에서 2,000년씩을 봐요. 근데 이제 이 토기들은 홍산 말기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발굴된 지역이
그 조양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몽고자치구와 요령성의 경계에서 요령성 쪽에 속하는, 그러니까 가까이 근사치예요. 그럼 이 계통은 소하연 쪽에 가깝습니까? 소하연? 지금 이 토기는 어디서 발굴이 된 거냐면 적봉 위에서 된 거예요. 적봉 북쪽에서, 그러니까 오한기를 중심으로 한 쪽, 그쪽에서 이건 발굴이 된 거고, 이것은 적봉에서 남쪽으로 봐야죠. 남쪽. 그리고 요령성의 행정구역은 요령성에 속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생활용기들은 파편들이 깨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지표면에서 토기가 보관되어 있는 석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산옥기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적석총은 돌무더기가 있잖아요. 그죠? 흐트러져 있든 어쨌든. 그래서 그 밑에 어딘가에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생활용 토기는 파편들이 있으니까 그 파편들 밑을 발굴하다 보면 온전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산 토기 중에서 석실에 보관된 것들이 중국에서는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홍산 토기 중에서 인물상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발견한 게. 왜냐면 그 양반자세를 하고 대부분 있는, 다 깨진 거죠. 파편된 거 막 이렇게 양반자세를 하고 있는 남신상도 있고 여신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머리에 그 두건 같은 걸 두르면 그렇죠. 이렇게 그런 그 인물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석실에 보관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생활 용기와는 무관하게 당시의 지도자들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양반 자세를 하고 한족들은 양반 자세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부자상이라고 그러죠? 가부자 든다고 하던가요? 반가부자 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홍산 토기는 그렇게 두 개의 유형에서 나오는데 저는 운 좋게 제가 중국에서 철수하기 3년 전에 그 저를 도와줬던 그 일원들 중에서 친구 하나가 그쪽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러니까 내몽고 자치구에 가까워요. 실제로 어떤 데 보면 이게 내몽고 자치구에 속하나 아니면 여기가 요령성에 속하나 이게 감 잡기가 어려워요. 그게. 근데 요령성 쪽에 속하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토기가 있는 석실에서 그 현 주민들 그래서 제가 봤어요. 가서 다 확인하고 또 발굴하지 않은 곳을 발굴하는 그걸 확실하게 다 지켜보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태토가 맞고, 왜냐하면 이게 나이를 우리가 볼 때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나이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태토는 이게 우리가 근간에 만들면요, 이 표면의 이 느낌과 이 태토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옥기 같은 경우는 화학약품을 써서 고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염산이나 빙초산을 많이 씁니다. 제가 가짜를 만드는 것들을 제가 일부러 제가 철수하는 쯤에서 가짜 옥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그 조선족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심양이나 북경이나 이런 데에서 유통을 해요. 가져다가. 그래서 그 진짜 생필품을 사다가 현지민들한테 조달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심양에 갔었는데 이상한 옥기들이 막 그 골동품 상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시장 바닥에다 쫙 깔으면서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홍산옥기 비싼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정말 산무대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팔고 있는 그 아주머니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파는 사람들 다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아주머니는 우리 신랑하고 우리 아들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만드냐고 했더니 집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 동네가 다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설득을 했죠. 내가 집에 가서 사드릴 테니까 나를 그 마을에 좀 데리고 갈 수 없냐고. 근데 자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우리 차가 있었어요. 그놈을 타고 이제 아주머니 동네를 갔어요. 그러니까 심양에서 약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야, 동네가 나오면서 뿌연해요, 이렇게. 창문이. 그러니까 뭐냐면 돌가루가 날리니까 뿌연해요,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가서 보니까 동네 입구에서부터 그 옥질이 아주 떨어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옥기가 살짝 있는 그 재질의 돌들. 이런 것들이 막 길가에 쫙 쌓여 있어갖고 그 주인들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누구네 거, 이거 누구네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 대문에 딱 들어서니까 돌가루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신발이 묻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비 오는 날 이렇게 흙 밟은 것처럼. 그랬더니 세상에 마당에 돌을 재단하는 정말 커요. 톱니바퀴 있죠, 왜. 이제 그걸로 이제 옥을 크게 재단해가지고 또 작게 이렇게 또 재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이제 남편이 이제 제가 사준다고 하니까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발굴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사진을 넣고 만들어요. 근데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변화를 시키는 걸 알려주는데, 이만한 그 양철통에다가 염산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염산에다 딱 담갔다가 이렇게 변화를 보고 빨리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빙초산을 또 발라요. 그러니까 진짜 수천 년 된 것처럼 느껴요. 근데 홍산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물론 많이 변화가 있는 것이지만 옥질이 다 살아있어요. 정말 이 양질의 옥이 이렇게 양질의 옥이에요. 요즘에 인터넷 그 양질의 옥이 있습니까? 다 물들었죠. 옥값만 해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제 옥을 구하기도 그렇게 정말 이런 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야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인사동을 나갔어요. 그런데 인사동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뭐 이제는 뭐 여기저기 뭐 할 거 없고 막 무슨 막 블로그에 착 올라오고 그래서 홍산만화 치면 막 그런 것들이 막 다 도배돼 있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 그 유튜브로 해서 무슨 홍산문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무슨 옥션 무슨 갤러리 막 해가지고 막 뭐 1, 20만 원, 3, 40만 원에 막 팔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서 저는 참 굉장히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그 유물의 유형을 가지고 아무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고 해서 팔아야 맞고 맞으면 맞다고 해서 파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지만 알 거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모르고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은 또 해봤지만 왜냐면 이런 깊이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홍산옥기가 얼만큼 희소한지 이런 게 한 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흔적만전 깔려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 지구상에 지금 드러나 있는 것 중에서 홍산옥기 진짜 많아야 저는 한 3,000점 이상은 안 된다고 봐요. 몰라요. 이제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 뭐 발굴된 건 이제 미발굴된 지역 다 발굴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드러 나온 거. 지금 현재만은 그러니까 드러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해외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통 한 2, 3cm에서 커야 6, 7cm밖에 안 돼요. 그게 대형 박물관에 7점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루브르에도 3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말인이니까 가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메트로폴리탄에는 석실에서 나온 인물상 토기가 한 점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야 중국에도 몇 점 없는데 중국에도 공식적으로 인물상 토기는 제가 알기로는 5점을 넘지 않아요. 왜냐면 얘들은 표면에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발굴하기가 정말 그건 이게 뭐 금속이라면 탐지기라도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홍산옥기라고 해서 그 유통되어 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봤고 그지만 말은 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냈고 또 하나는 이것을 구입하는 분들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구입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왜냐면 그 가격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의 조형물 산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실은. 예. 그걸로 진짜를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죠. 예. 예. 그래도 오늘 이제 3부 시간에는 홍산 토기 유형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이제 앞으로 시간 가지면서 많은 다양한 토기를 여러분들께 직접 이제 참 후세에게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제작을 합니다. 보여드릴 건데 보면요. 그리고 홍산 옥기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좋은 점도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사이트, 뭐 중국의 사이트도 그렇고 홍산 옥기 치면 수많은 옥기가 치는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박문호 원장님 직접 현장에서 뛴 경험, 직접 만져본 경험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최근에 뭐 어느 동네에서 다 만든다는 정보까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쪽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우리 홍산 문화를 기억하기 위해서 소장하는 것으로서는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격을 논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니죠.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수천만 원이나 수억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한다면 그건 좀. 근데 진품을 그리 뭐 싸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진품을. 아니, 그 가격이 아니라 그렇게 시장에서 유통될 정도의 홍산옥이 그렇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는 그냥 가격은 그 다음의 문제. 그럼 좀 민감한 문제를 질문 드리고 볼 텐데 진품이라면 절대로 그런 가격으로 나올 수도 없죠. 그건 불가능하죠. 아무리 뭐 파는 사람 입장이더라도 이게 좋은 거 진짜라면 그렇게 20-30만 원대 뭐 그래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소덥이나 크리스티의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을 조금 초월합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엄두를 못 내는. 그러니까 이걸 가격으로 따진다는 건 조금 그렇죠.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 소덥이나 크리스트에서는 그렇게 유통이 되는데 굉장히 그건 뭐냐면 홍산옥기 중에서도 좀 하급에 속하는 그런 정도도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일단 가격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홍산옥기가 한 점이 발굴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만약에 발굴한다고 해도 진짜 10군데에서 발굴하면 실제 발굴을 할 수 있는 비중은 약 한 1-20% 그러니까 허탕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돈물대기가 쭉 깔려 있는데 그 밑에를 다 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중장비가 들어가서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과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한 붓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많이 저는 제 경험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15점인가? 그리고 보통 1점, 2점, 3점, 5점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 비중으로 따지면 그게 어디 중국과 한국에서 시장 바닥에 그렇게 깔려 있습니까? 그건 정말 가당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많은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홍산문화 관심 있는 분들, 이제 나름대로 옥기 이제 뭐 인터넷 통해서 이제 모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뭐 취미생활로서는 다 좋은 거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 또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 보면요. 그런 거는 아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좀 가슴속에 새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홍산 문화 특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 홍산의 전형적인 문화가 이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홍산 문화 우리 고조선과 그 이전의 문화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유튜브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역사의 고고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뜰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3부 이제 홍산 토기 부분하고 홍산에 이제 진짜 이렇게 그 옥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뭐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4부 여러분들 4부 때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